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2부에도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칩셋 미디어고요. 네. 저기, 매수가가 27,500원에 30%예요. 27,500원에 30% 맞으실까요? 네네, 이게 좀 오래됐어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삼성 호재로 오늘 또 오름세를 보였는데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네, 민프롬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네, 좋아요. 네,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30% 이거 손절 안 하고 지금 쭉 들고 계신 거죠? 네네. 이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몇년 된 것 오래됐죠. 같아요. 가격이 네. 지금 2만 원대에서 논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요게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지금 네. 약간 기술적인 게 조금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매수가가 높고 비중도 네. 높아서 이게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중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추가 매수까지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제가 다른 데다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다들 다른 데 들어가서 요거는 구매 조금 추가 매수를 좀 보류를 하고 있었던 거라 하지를 못했어요. 네, 추가 매수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나 좀 기다릴 수 있다. 아니면 저 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하든 뭘 하든 빨리 하고 싶어요. 둘 중에 어떤 거세요? 기다릴 기다릴 수 있을 것 있으세요? 같아요. 그러면은 기다리세요. 네. 그런데 네. 요게 조금 여러 개 생기면 저는 2만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2만 원 아래에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으시면 네. 절반을 지금 팔고 지금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평단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좀 낮추는 거죠. 조금 네. 손실을 보더라도.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빠르게 좀 수익 전환이나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조금 땡기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27,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잖아요. 네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 14,000원 부근이 마지노선이에요.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요 전저점인 11,000원까지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요번 네. 상승 추세에서 사실 좀 이제 우리는 뭐 어떤 거를 좀 해야 돼요. 수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매수가에서 탈출을 하든. 근데 네. 저는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자율주행에서 조금만 말씀해드리면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테슬라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지금 옵티머스 이제 로봇으로 조금 전환을 하는 과정인데, 이 로봇이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 자율주행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거고 자율주행이 먼저 도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자율주행 택시나 이런 게 조금 느린 편이지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집중이 될 때 얘가 확 같이 가줘야 돼요. 그때가 놓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어찌됐든 지금의 1차 고비는 2만 원입니다. 1차 고비요? 네, 2만 네. 원에서 얘가 박스권을 오래 유지를 해놨기 때문에 2만 네. 원을 이렇게 한 번만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올라타야지 그때 되면은 23,000원 부근. 요게 2차 고비예요. 그래서 23,000원을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최초에 사셨을 때 가격 우리 3만 원대까지 이제는 3만 원 목표가 잡을 수 있겠는데로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라서 2만 원, 23,000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두시고, 만약에 추후를 좀 고민을 하신다. 다른 데에서 이제 현금이 생겨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2만 원 아래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2만 원 아래는 무조건 그냥 조금 수매를 뭐 한 30%까지는 안 해도 한 20%까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를 만약에 고려를 하시면은 14,000원에서는 칼같이 행동하셔야 돼요. 14,000원이요? 네.
만약에 추매를 하게 됐는데 아, 그러면은 네네. 최소 비중이 40%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처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14,000원을 이탈한다 이러면은 최소 네. 추가 매수한 부분만큼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아,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14,000원, 2만 원, 네. 23,000원 일단 요렇게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2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2만 원을 돌파시 3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연말 선물 같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두산 들고 계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무베스요. 현대무백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0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12,000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CS를 앞두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입니다.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해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매도 타점 때문에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비중도 어느 정도 잘 들어가 있고 딱 돌파하시는 거 보고 딱 들어가신 가격대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와서 진짜 시대가 계속적으로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주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차례는 현대무백스가 딱 주인공인 점이 딱 부각이 되고 있고 2만 원 부근에서 약간의 조정이 걸치면서 오늘 장에서 18,500원대에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CES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면서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 국제과제로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 휴머노이드 플러스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 테마까지도 겹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만 원 이상부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약간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이 뭐 급등하고 나서 급락 이런 부분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번 빠질 때는 조금씩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빠져주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2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올라가 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비중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5% 정도는 CES까지 어떻게 보면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으면 이때는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ES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되게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나올지 아니면 거기서 호재를 받아서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서 좀 마음 편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만 원 이상에서는 5%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5%는 CES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지금 더 사는 것보다는 현대무백스를 더 사시는 것보다는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그런 로봇주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CES 때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종목들을 추려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요. 그때 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2만 원 이상으로 올라준다면 부분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CES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카카오 네, 카카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61,400원에 15%. 61,400원에 15% 맞으실까요? 예예. 네, 카카오 그래도 주가가 최근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언제 매도해야 되나 그것도 아. 궁금하고요. 네. 저기
저가는 어디까지 끌고 나가려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네. 네, 이 종목 언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카카오 언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지. 네, 두 분 다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예, 분께 이- 상담 받아볼까요? 예, 여자. 네, 민프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거 올해 매수하신 거죠? 아니요, 한 2달 됐어요. 두어 달, 2달. 2달. 아, 예, 예,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요거 뭐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길게 보는 거. 그죠? 그러면 생각하신 매도가가 대략적으로나마 좀 있으세요? 한 7만 원 정도 보고 있었어요.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보고 계실. 요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네, 제가 일단 가격 전략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얘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사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두 개 다 같이 박스권을 유지해서 이 안에서만 지금 이 5만 원하고 7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 카카오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7만 원 목표가를 잡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가 이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예, 예. 요 네모난 사이의 중간이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7만 원에 올라갔을 때 얘가 7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은 10만 원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10만 원. 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보시라는 말이 아니라 네. 이제 7만 원 요게 지금 6월부터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얘가 네. 횡보를 했잖아요. 예, 예. 주가가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네. 한 번 7만 원을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8만 원까지 9만 원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 예. 이제 눌러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7만 원쯤에 갔을 때 이왕 좀 오래 기다리시는 거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7만 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빠진다 싶으면 그때 매도하세요. 7만 원 부근에서. 그리고 예, 예. 다시 5만 원대 내려왔을 때 또 한 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게 이 박스권을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언제 갈 것이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횡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매력도가 떨어져서예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AI 시대에 발맞춰서 무언가 내밀었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네 이러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12월 중순부터 한 18일부터 같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움직이려나 싶은 모습이 좀 수급상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조금 더 기대해 보시고 1월 부근에서 1월에 7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서 딱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 기억하셔서 떨어지면 팔고 올라타면 홀딩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7만 원 돌파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제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월까지는 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꼭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시어소프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871원에 60%요. 네, 7,871원에 60%요. 예. 네, 현재 이 종목 수익권이신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강하게 올라줬어요.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야, 이거 아까 내가 7,340으로 네, 샀는데 네. 7개를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 이걸 샀는데 네, 좀 더 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더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을지 일단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호재가 있었는데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정우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괜찮으실까요?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에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예, 예.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비중이 60% 정도를 들고 계시는데 여기서 네. 더 사봤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큰 호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CS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비중이 60%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세론 현상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올 때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됐을 때 그때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비중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내 포트의 60%를 담아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한 모습도 있는데 내 포트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비중 60%도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느 정도 덜어내신 다음에 30% 정도만 가져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거의 다 막 적자인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 쇼프트 테크 같은 경우에 그나마 작년도 흑자고 이번 연도도 흑자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기업인데 현대차와 뭐 엔비디아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요즘에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제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본다면 저는 10,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이제는 비중을 조금 더 덜어내시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비중 60% 들고 계시잖아요. 8,500원의 비중 8,500원부터 이제는 9,000원까지 비중 10% 단위로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30%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10,000원까지는 30% 정도만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시는 것보다는 약 한 8,500원부터 9,000원 사이에 비중 3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10,000원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딱 30%만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8,5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예,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팝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9천 원에 20%. 13만 9천 원에 20% 맞으실까요? 예. 네, 이 종목 최근에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네, 주가가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1월에 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 홀딩 해봐야 될지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펜발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들어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대표요. 네, 민푸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아유, 저 고민 많으시겠어요. 이거 너무 떨어지네, 진짜. 이게 제약바이오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 국면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에이벨 바이오는 잘 올라가는데 이것만 계속 떨어져요, 이상하게. 요거 혹시 근데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요거 추가 매수는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생각 안 하시고 그럼 요거 단기로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뭐 단기까지도 보죠. 단기까지도 보고 그러니까 단기로 진입한 건 맞으시죠?
예. 네. 일단은 지금 뭔가 특별히 이 회사에 악재가 있다거나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럼- 좋아요, 회사는. 네네, 맞아요. 이게 실적도 네. 나쁘지 않고 예, 괜찮은데 회사 이게 실적도 되게 지금 좋아요.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센티멘탈적으로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사실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 크게 하락한 이유는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가 저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이제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미국에. GDP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 쪽에는 사실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 바이오 쪽은 조금 개별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팜이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유가 없다. 다만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내가 이걸 장기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주가는 다시 되돌림이 올 거고 회복을 할 건데 얘가 어디까지 찍고 올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추매하실 전문가들도 네, 다른 말씀하세요. 전문가들도 한 16만 원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46만 원이에요, 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4만 원은 쉽게 저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쉬었다가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회사는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이게 오늘 종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어야 됩니다. 사실 지지를 받으려면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제 양봉이 떠야 돼요. 네. 양봉이 뜨게 되면은 이제 5일20평 올라타게 되면은 이제 14만 원 1월 초에 14만 원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양봉이 안 떴을 때입니다. 금요일에도 만약에 이 12만 원 부근을 이제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깬다 이러면은 이 61평까지 내려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다시 주가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예, 때문에 맞아요. 이런 종목은 회사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비중을 한 20% 정도 그 이상도 저는 좀 실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네. 얘가 추가 매수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 양봉이 안 나오면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12만 원에서 그러면 나는 추매할래 또는 뭐 12만 6천 원에서 추매할래라기보다는 반등하는 거 꼭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셨으면 예. 좋겠고 반등을 하더라도요. 네. 되게 뭐 100원, 200원 그렇게 올라가다가 또 밑으로 쭉 떨어져요, 또. 네, 그러니까 요게 그 지금은 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추세가 이제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하고 꼭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만약에 비중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절하게 이렇게 일부 매도를 하면서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등 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고민이 조금이나마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저께 이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반도체가 하나도 못 올라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에도 그러네. 네. 혹시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8천 원에 네. 비중이 10%요. 삼성전자 10만 8천 원에 10%세요. 예. 그래도 수혜권이신데, 네. 수익권이나 많아. 네. 아니 오늘은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저번에 보더니만 삼성이 얼마나 올라갔다고 그냥 지금도 네. 15만 반도체 원 분위기 네. 좋은데 삼성전자 오늘 왜 부진한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도체가 많이 올랐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반도체 빼버리는 거예요, 다. 정말 그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저희 두 분 다 미리 이렇게 팻말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팀장님 중 네, 어떤 분이요? 이정호 네, 이정호 팀장님.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오늘 올라갈 줄 알으셨는데 못 올라가서 좀 섭섭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근데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그냥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나 올라갔다고 그냥 그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근데 많이 지금 빠지지도 한 15만 않았고. 원대 네. 있어야 돼요. 하이닉스 봐요. 팍팍 올라가지 그냥.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SK하이닉스보다 더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1위 일제하면은 좀 재미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이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2, 3%만 올라줘도 좋고, 뭐 1%만 떨어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나는 길게 봐도 돼요. 대기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내년 영업이익을 80조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0조 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이번 연도 2분기 실적은 5조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은 10조가 넘게 나와주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반도체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전망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번 연도 2배 가까운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나 이런 부분이 증권사 리포트나 목표가를 제시하는 부분이 다 13만 원 이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까지 높게 안 잡으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이 종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잠잠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본다면,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호재도 있는데 못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한테는 그 자율주행 사업부나 이런 부분이 정말 미비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주는 부분이 삼성전자한테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증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순탄한 흐름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 다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내년 3월 달까지는 가격이 떨어지던 말던 한번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13만 원 이상까지도 상방 열려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